첫째는 왜 한국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가 하는 한국 헌법과 제도에서 찾아야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 거가 보입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하원 소추 상원 결정입니다. 이건 국회가 거의 개입할 여지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이런 데서 하는 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담을 모두 져야 됩니다. 국회가 야당이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할 때에는 그 정치적인 부담과 역품을 각오하고 탄핵해야 하니까 오히려 탄핵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절차가 탄핵이 거의 불가능해서 이른바 임기 동안 임기 불가침성이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을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도 높고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로 재판소도 갖고 있어서 대통령이 정말 wen간하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사례는 없습니다만 탄핵이 되더라도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프랑스 헌법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 독일의 탄핵 제도입니다. 독일의 탄핵 제도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수상은 국회에서 신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내부의 문제 때문에 신임을 거둬들인다면 바로 수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필요 없죠. 다음, 연방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Bundesverfassungsgerichts라고 하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걸 잘못 갖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독일에서는 수상은 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은 할 수 있지만 실권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이 203년간 한 건도 없고요. 탄핵에 의해서 물러난 게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 이 짧은 헌정사에서 세 번째입니다. 88년 헌법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 문화 때문인가? 며칠 전에 16일 날 빅터 촤 CSIS 석좌 한국 석좌께서 정치 문화와 제도 이 두 개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싸우는 정치 문화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유럽 가면 더 심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탄핵의 길로 이렇게 갔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이 한국 헌법이 독일 걸 따와서 이런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맡겨놨는데요. 독일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탄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연방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거의 실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실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으면 4번 거기 문제점에 보시면 국회 절차에서 제정시인 1988년에 현재 국회처럼 압도적인 숫자 150석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의 출연을 예정하고 있지 못하는 헌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가까이 가면 끊임없이 특히 집권 후반기에는 탄핵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회 절차고요. 두 번째 절차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겁니다. 국회는 몇 개월 후에 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인 책임, 역풍은 지지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와중에 탄핵의 와중에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책임은 지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국회 자체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다른 아까 말씀하신 28번의 탄핵 중에서 나머지 탄핵하신 분들이 글쎄요, 요즘 감사원장님, 서울지검장님 이렇게 탄핵을 해놓으니까 탄핵했다는 걸 알지만 국민들이 지금 20여 회 탄핵을 하는 동안 누가 탄핵당했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언제든지 200석 가까우면 탄핵을 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그 법적 책임은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정 단계에서 분명히 헌법에는 위헌성과 위법성 그리고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건인데 현행 헌법을 유지하는 한 압도적인 여소야대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낮다면 그러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국회에서 200석 가까운 이런 압도적인 과반을 가진 쪽에서는 갑자기 탄핵을 할 수 없으니 아까 제가 1페이지에서 보여드린 대로 입법권도 계속 보내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또 법률도 위헌적인 법률을 계속 만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탄핵소추도 계속하고 국가기관도 세우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빌드업, 준비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정은 완전히 마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 탄핵제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뒤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의 화약고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길이 그쪽으로 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50석에서 200석 쪽으로 가면 의원 내각제 같으면 수상이 바뀌면 그만이고 그다음에 의회 해산권이 있으면 이런 정도 되면 의회 해산권 행사해서 국민에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하면 되는데 그 두 제도가 막혀 있으니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해답 1번 보시면 탄핵제도는 독일식처럼 보이지만 이게 저희들이 따오긴 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쉬운 대통령 탄핵의 원인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5년 단임 하에서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탄핵의 유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번 여소야대가 되면, 두 번째 탄핵 심판의 기준이 헌법재판소에서 현저히 낮고 느슨하고 일반 법원보다 추상적이면, 지금 현재의 기준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준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굉장히 낮고 느슨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거의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탄핵 심판까지 두세 달밖에 소요되지 않아서 매우 신속하다면 그렇다면 탄핵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집권 후반기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과 4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즉 여소야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 집권 후반기가 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쉬운 대통령 탄핵 제도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2번과 3번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현재의 기준을 높여야 하고, 세 번째, 심판 기간도 한두 달, 두세 달 이렇게 해갖고는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현재 개헌을 제외하면 정답은 2번 느슨한 탄핵 기준과 3번 단기간에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2번은 지금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조금 어렵고요. 3번의 경우는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방어권 행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